하둘셋. 안녕하십니까. 3화1월입니다. 정주환 교수님 제7판 신헌법 입문 724페이지 로마자 5번에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을 보겠습니다. 3화1월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일본의 내용. 대통령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국가기관의 구성을 주도하거나 관여한다. 일본의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구성에 관여한다. 즉,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동그라미 2번에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데 관여한 바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9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에 지명하나 그 6인의 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도 임명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하도록 하여 결국 9인의 재판관 전원에 대하여 대통령의 임명권을 가진다. 헌법재판소장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동그라미 3번에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9인의 위원 중 3인을 임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의 위원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은 선출과 지명으로 의원이 되며 대통령의 임명 대상이 아니고 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우선함으로 대통령의 임명 대상권자가 아니고 동그라미 4번 대통령은 행정부를 구성하는데 국무총리를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하며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715페이지 제청으로 행정가부의 장을 임명한다. 동그라미 5번에 대통령은 감사원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원장의 제청으로 감사위원을 임명한다. 2번에 통제.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은 국회의 동의, 대법원장의 제청, 국무총리의 제청 등으로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등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통제도 있다. 로마자 6번 국회에 대한 권한. 1번의 국회 출석 발언, 서한 의견권.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방향에 대해 국회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이임은 아니므로 국회가 대통령의 출석 발언을 강제할 수는 없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임시회 집회 요구권. 대통령은 국회에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에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로마자 7번의 입법에 관한 권한.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은 동그라미 1번에 국회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서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거부권, 법률 공포권이 있고 동그라미 2번에 대통령령으로 발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716페이지) 행정입법권이 있다. 국회 입법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 대한 권한에서 다뤄도 될 권한이다. 1번의 법률안 제출권. 헌법 제52조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의 주체로서 국회의원 외에 정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안 제출권은 대통령 단독의 권한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권한이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회에 부서야 한다. 이번에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제2요구권. 양가 일반의 의의와 성격.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통령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법률안을 국회로 환부하여 국회로 하여금 제2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2요구권은 적극적으로 어떠한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권한이 아니라 정지의 권한으로서 소극적 성격의 권한이다. 정지의 성격을 가진 후 대통령은 국회의 재의결이 있기 전에 이를 철회할 수도 있다. 제2요기권은 대통령의 대국회 견제권인 유형이다. 양하로 2번의 유형, 보류 거부의 인정 문제. 엄밀한 제2요구권의 유형으로는 엄밀한 거부와 보류 거부가 있다. 환부 거부와 보류 거부가 있다. 환부 거부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견된 법률안에 대하여 지정된 기일 안에 국회에 환부하고 제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 제53조 2항은 환부 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 보류 거부도 인정되는지 문제되는데, 보류 거부란 대통령이 의회의 회기가 만료되어 폐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환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법률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 제53조 2항 후문은 국회의 폐회 중에도 환부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기 개통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보류 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일부 학설은 임기 만료로 인한 폐기를 보류 거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류 거부가 아니다. 717페이지. 그런데 보류 거부가 아니라는 견해들은 이 경우가 입법기의 종료로 인한 회기 불계속의 경우라서 아니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류 거부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맞으나 그 논거로 헌법 제51조 단서를 둘 수는 없다. 헌법 제51조 단서 조항은 법률안 거부 제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51조 부문이 의결되지 못한 이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안 거부는 국회에서 법률안이 의결된 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가 있고 나서 입법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의결된 법률안은 폐기되지 않고 다음 입법기에서의 제의 대상이라고 볼 것이다. 양가로 3번의 환부 시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환부할 수 있고 폐회 중에도 환부가 가능하다. 양가로 4번의 일부 환부, 수정 환부의 금지.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양가로 5번의 제2요구의 사유. 이에 관하여 명시적인 헌법 규정이 없지만 헌법 위반, 기본권 침해 법률안, 실현 불가능한 법률안, 실현 불가능한 법률안, 국회에 의결되는 법률안의 경우 등의 제2요구가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양가 6번의 제2요구에 대한 국회 처리. 대통령의 제2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제의에 붙이고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과 동일한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찬성된다. 확정된다. 이 제2결 여부에 관한 국회의 표결은 무기명 표결을 하고 있는데 소신 표결을 위한 기록 표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3번의 법률 공포권.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공포한 다 718페이지. 그 외에 제2결로 법률 확정된 경우에 정부 이송 후에 15일 이내에 공포나 제의를 하지 않아 법률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4번의 행정입법권. 양가 1번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행정입법이라고 한다. 먼저 행정입법 전반에 대해서 개관한다. 필요성. 행정입법은 행정의 전문성, 신속성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행정은 점차 전문화되어 가고 복잡 다단해지면서 또 영역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행정에 관련된 사항들을 법률에 미리미리 규정해두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이 하위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종류. 행정입법에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다.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규성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그것인데, 법명으로는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불린다. 법규명령에는 법률이나 상위 법규명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위임명령과 그러한 위임 없이 법률이나
상위 법규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기 위한 집행명령이 있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외부의 국민에게는 영향이 직접 미치지 않는 행정외부의 사무처리 등을 위한 지침으로서 훈령, 예규, 고시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것이다. 헌재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률의 어떤 사항의 행정규칙을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회 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의 제한에는 적용을 하는 법률이 위임법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하고 바람직하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위임법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791페이지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할 것이라고 한다. 양가로 1번의 행정입법의 한계, 방가로 1번의 위임의 한계.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포괄위임 금지하고 구체적 위임이어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방가로 2번의 구체적 위임의 개념과 기준. 구체적 위임의 개념과 그 기준이 중요하다. 구체적 위임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실제로 논란되어 헌법재판에서 이를 다룬 판례들이 많다. 현재 확립된 판례는 아래와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법에서 자세히 배우게 될 내용들이고요.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720페이지 방가로 3번의 집행명령의 한계.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양가로 3번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행정내부적 통제, 법제처에 의한 법안 심사, 공청회 제도, 국무회의 심의, 부서제도 등의 행정내부적 통제가 있다. 이번에 국회에 의한 통제, 국정감사, 조사, 대정부질문 등에 대한 통한 통제가 있다. 특히 행정입법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중요하다. 국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의 일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도를 두고 있다. 제출받은 상임위원회가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이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모법률의 개정으로 통지할 수도 있다. 방가 3번의 법원에 의한 통제,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통제로 우리 헌법은 구체적 규범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규범 통제란 문제되는 법 규범이 적용되는 구체적 사건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 문제되면 이 재판에서 그 법 규범의 상위 법 규범의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721페이지 즉 헌법 제107조 2항은 명령 구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7조 2항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여 하급 법원도 명령 규칙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헌법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 구체적 규범 통제에서는 적용 거부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대법원은 무효 선언을 하고 있다. 방가로 4번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행정입법도 공권력의 하나이고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입법이 직접 어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헌재 유연 여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느 국가기관의 행정입법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방가로건의 국민에 의한 통제. 국민은 행정소송, 헌법 소원을 청구하거나 행정입법의 개정 청원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다. 사전적으로 공청회, 입법 예고 등에 참여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다. 흘러가자 8번에 사법에 관한 권한, 사면권.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에는 사법의 조직에 관여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권이 있고 법원 판결 등의 효과를 변경할 수 있는 사면권이 있다. 여기서는 앞서 살펴보지 않은 사면권을 본다. 1번의 사면권의 의미. 사면은 좁게는 형의 선고의 효력이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또는 형의 집행 면제를 가져오는 조치를, 넓게는 좁은 의미의 사면뿐만 아니라 그 외 감형, 복권을 하는 조치를 말한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좁은 의미의 사면권 외에 감형, 복권의 권한을 포함하여 대통령에게 넓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는데 722페이지 그 법률이 사면법이다. 이번에 사면의 종류와 내용. 좁은 의미의 사면으로는 일반 사면, 특별 사면이 있다. 일반 사면이란 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공소권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특별 사면이란 형을 선고받은 자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사면에 포함되는 감형과 복권을 보면 감형에도 형을 변경하는 일반 감형과 형의 집행을 감경하는 특별 감경이 있다.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복권에도 일반 복권과 특별한 자에 하는 특별 복권이 있다. 3번에 사면권 행사의 절차와 효과. 일반 사면, 일반 감형, 일반 복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 감형과 복권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법은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사면은 소급표를 가지지 않는다. 헌재는 특별 사면의 대상을 형으로 규정할지 사람으로 규정할지는 입법 재량 사항에 속한다고 하면서 여러 형이 병과된 경우 일부에 대해서만 특별 사면을 하더라도 의무형이 아니라고 본다. 사면권의 한계와 통제 문제. 사면권의 한계에 대해서는 부정론이 없지 않으나 권력분리 원칙에 따라 사면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파 인물에 대한 구제를 위한 것이거나 정당 간 당리당략적인 타협에 따라 일반 사면권의 행사에서는 아니 된다는 한계가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의 행사에는 723페이지 법부의 판결에 대한 번복을 의미하므로 그 행사가 신중하고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특별 사면권은 그동안 남용되어 왔다는 비판이 많았다. 사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통제가 설정되어 있다. 사면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것도 사면권 통제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국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일반 사면에 대한 통제가 특히 필요하다. 이 때문에 사면심사위원회와 그 공개 제도를 두고 있다. 즉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실할 때에는 민간인이 다수로 참여하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미촉한 즉시 심의서에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의 행한 뒤 5년이 경과된 뒤부터 공개하도록 하여 특별사면의 남용을 막고자 한다. 한계를 벗어나 대통령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쯤에서 한번 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